내 이름은 지훈이고 내일 내가 여기에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씁니다. 최근 며칠간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으며 그건 단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항상 나의 동반자였지만 마치 뭔가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나를 아버지, 삼촌, 그리고 지금은 아내와 같은 운명으로 끌고 가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6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했었습니다. 항상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시고 잘 먹으시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던 그날에 뒷마당에서 쓰러지셨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도 듣지 못한 비명으로 입을 벌리셨습니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냥 행운의 문제가 된 것처럼. 한 달 후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같은 패턴. 건강은 완벽했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또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아 삼촌이 돌아가시던 날 밤 침대 옆에 서 있던 여성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슬픔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내 순미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아이들이 위층에서 자고 있는 동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어요. 그때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아버지와 삼촌이 떠날 때 가졌던 공포의 표정 그대로 눈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저주받은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뭔가가 나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꿈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기괴한 모습으로 꿈속에서 순미는 회색 피부에 깊고 검은 눈, 그리고 너무 넓어서 불가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지만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악몽 속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물, 이끼로 덮여 있고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항상 반복하는 말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무당, 수키를 만났습니다. 수키는 구불구불한 길 끝에 있는 단순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집 안에는 모든 곳에 부적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죽음, 꿈, 그리고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우물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고 내가 설명하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우물은 내 가족의 과거에 속해 있어, 지훈,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된 존재입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동안 내 삼촌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 삼촌은 자신에게 일하는 여인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우물에 던져졌고 일본의 무당들이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그 영혼을 우물 속에 가두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봉인이 풀렸습니다. 수키는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물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 배는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내 사촌 윤이 오래된 삼촌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그는 거의 무심코 그렇게 말했다. 우물도 청소했어요. 수키는 영혼을 막기 위한 의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에게서 심장마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마저도 저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또 다른 무당을 찾았습니다. 최민규는 수키와는 달랐습니다. 더 젊었고 아마 경험이 적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신뢰를 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 개의 부적을 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한 번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잠시 쫓아낼 수 있으며 세 번째는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적은 내 마지막 선택이야. 하지만 그걸 쓰면 대가를 치를 거야. 나는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내 첫째 아들 지원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고열과 오한, 그리고 나를 뚫어지게 보는 듯한 눈, 나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첫 번째 부적을 사용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즉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두 개의 부적과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가득한 집에 있습니다. 누군가 아니, 무엇인가 이곳에서 누군가 다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딸은 방에서 혼자 말하기 시작했고, 여러 해를 함께한 가정부는 내 눈을 직접 쳐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내 형도 순미가 죽은 후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최악의 악몽을 꾸었습니다. 우물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넌 도망칠 수 없어. 널 구할 부적은 없어. 오늘 나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남은 두 개의 부적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마치 숨을 멈춘 것처럼.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할 사람을 고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늦기 전에 위장한 영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시계는 자정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있는 것이 누구든 아니, 무엇이든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살아남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우물을 닫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끝내야 합니다.